퇴직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뭐 50대인데 60대에서 공부를 하면은 오늘은 손해평가사 후기 영상을 제가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올렸던 후기 영상이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서 이제 질문도 조금 많이 늘어서 제가 그 질문을 뭐 한 분 한 분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질문하시기 전에 조금 더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한 번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망인데요.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일단 전망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손해평가사라는 시험 자체가 일단은 2,000명, 일단은 최소 2,000명을 충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2,000명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평년적으로 어느 정도 재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이제 보험 가입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2,000명 정도의 손해평가사들이 있으면은 이제 재해 조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00명을 뽑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긴 게 있어요. 우리가 재해가 많은, 특히 우리나라는 장마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많은 해를 보니까 손해평가사 2,000명으로는 뭐 너무 택도 없는 거죠.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손해평가사를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자체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이제 작물이 개체수가 또 늘고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는 이제 가지 품목이 추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확실하게 나왔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보험 가입 작물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손해평가사 분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일의 지속성, 제가 일의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혹 이제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이제 퇴직을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뭐 퇴직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뭐 50대인데 60대에서 공부를 하면은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일단은 뭐냐면은 업무 특성상 우리가 농민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농협에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농민분들은 나이가 다들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심지어는 뭐 50대, 60대 분들이 손해평가사를 하신다 해도 농민분들이 나이가 더 많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 와서 조사를 한다 하면 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라던가 어르신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조금 더 저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지금 주시는 컴플레인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기사가 한번 떴었는데요. 사실 실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을 뭐 저희가 뭐 이긴다라는 표현을 좀 하긴 어렵지만, 저희가 더 잘 아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뭐 50대이셔도 60대이셔도 공부를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가 저는 출제되고 있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런 분들이 앞으로 향후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이거 같은 경우 남녀노소, 심지어는 미성년자들도 시험을 봐서 손해평가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수 4종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배, 이제 단감, 떫은감, 이렇게 해서 과수 4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과수 4종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있건 없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분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뭐 농민분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수원이나 그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손해평가사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손해평가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공부, 특히 뭐 인터넷 강의나 이제 뭐 독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제가 많이 담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먼저 1차입니다. 1차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학을 하시기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돈을 주더라도 나는 인터넷 강의를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독학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솔직히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뭐 워드, 컴활, 그리고 지게차, 뭐 활무 운송 자격증, 그리고 운송 적성 검사, 그리고 손해평가사 이외에도 제 본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자격증들이 있는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통적으로 총 한 7, 8개의 자격증의 시험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1차, 특히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못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는 특히 기출문제를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라는 거는 사실 어느 교재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기본서를 보시는 거죠. 기본서를 절대 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기본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기본서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토대로 기본서를 정독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뭐 독학해서 저는 합격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는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죠. 특히나 서술형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2차는 인강을 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2차도 어느 정도 독학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도 사실 시험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뭐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2차는 업무 방법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약관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놓고 보면 양이 또 많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에는 뭐 인간까지 아니더라도 유튜브의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합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 그리고 교재에 대한 질문이 조금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인터넷 강의, 교재 뭐가 더 좋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주시는, 이제 수업해주시는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걸러야 될 인강들이 있죠. 그 인강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손해평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좀 찾아서 가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강의는 걸러야 됩니다. 이거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세를 따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인터넷 강의나 교재는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공부가 되실 거예요. 만일에 손해평가사를 1년 동안 내가 준비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한 1개월 정도는 인터넷 강의나 교재를 어떤 거를 들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에 요즘 따라 조금 많은 홍보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홍보글이 올라올 때마다 삭제를 하는데, 만일에 홍보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차라리 교재를 보내주시거나 강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일에 교재가 강의나 이거는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교재나 강의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상업적으로만 홍보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솔직히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과 이제 강의적으로 질이 좋다, 업무 방법서에 반영이 잘 되어 있다 라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를 잘하는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정말 내용이 자신이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홍보를 할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먼저 좀 꼭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뭐 무료 강의다, 뭐 국비 지원이다 이런 강의들도 사실은 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기는 하죠. 사실 저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찾아보실 때 저는 네이버 카페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이버 카페에도 손해평가사 카페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다 가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여론을 한번 쭉 살펴보고 게시판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다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구나, 이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거든요. 이제 그 감이 잡히셨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오히려 카페 글을 남겨주시면은 카페 분들은 더 적나라하게 어디 강의는 안 좋아요, 어떤 교재를 했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이버 카페를 적극적으로 좀 저는 활용을 하시는 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